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핵심 강의 시작하는데 감정평가 관계법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봤다 전제하에서 이제 서술적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기본 강의 때처럼 출제 경험하고 잠깐 보고 강의에 들어갈게요. 이제 관계법규는 이제 9개 법률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데 이제 13개, 3개, 3개, 4개 있는데 다 여건 없고요. 국토관계 및 이혼의 법률이 1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산채권담보법이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 3개 아니면 4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4개 다 40개인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9개 법률 볼 거고요. 이 숫자는요 정해져 있어요. 픽스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13개 나오기도 하고 12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요. 13개, 3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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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9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점수는 75점에서 80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뭐 이것만 75점에서 80점 정도 맞으시면 되죠. 솔직히 60점만 넘으면 되죠. 60점만. 그런데 왜 75점 했냐면 75점 이상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회계학하고 경제학에서 특히 회계학에서 꽈락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꽈락을 면하면 이제 회계학은 면가락을 목표를 하셔야죠. 근데 45점 정도를 목표하신다 하실 때 회계학을 근데 45점 맞고는 회계학 45점 맞고는 이제 시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에서 뭐 민법이나 관계법규나 이런 데서 이제 70점 이상을 맞으셔야 이제 합격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평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75점에서 80점 목표를 하는데 이제 학습 방향 해가지고 제가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건축법하고 도정법 때문에요. 건축법하고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할 법률 4개씩 나오거든. 4개씩. 이게 4개씩 나오는데 법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기껏해야 4개, 4개. 그 다음에 4개가 다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2문제는 쉽게 나오고요. 2문제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도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개에서 4개만 맞히자. 그럼 4개, 2개는 쉽게 나오고 2개는 어렵게 나오는데 2개는 뭐냐면 기출 조문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기출 조문 확인을 하셔도 2문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서 한다니까 5개의 지문을 다 알아야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중에 4개만 알아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4개, 4개씩 해가지고 12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 맞추지 말고 반만 맞추자. 반타작만 하자. 반타작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공부하신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같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건축법하고 도정법 열심히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고요. 양도 많고 이제 외워할 것도 많고 그래요. 건축법은 또 체계도 없어요. 그것은 체계도 없어요. 체계도 없고 체계도 없어요. 그것은요. 체계 잡기 되게 힘들고 도정법은 체계가 있는데 장애 체계가 있는데 체계 잡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 하실 필요 없고 이제 기출 조문 중심으로 하자. 제 책에는 이제 50페이지 정도씩 50페이지 정도인데 이것도 많죠. 아무튼 기출 조문하고요. 예상되는 조문을 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가 이제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열심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국토계획 및 이혼의 법률 국토계획법으로 줄여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학습하셔야죠. 여기서 13개 나오죠. 13개. 13개에서 나오는데 10개에서 11개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반타작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시험 붙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혼의 법률 철저히 학습하자. 그래서 이 강의도 한 3회 정도로 돼 있어요. 3회 정도로. 그래서 10개에서 11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일단 쉬운 법률은 만점 목표로 한다. 여기 5개 법률 써놨는데 쉽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사법, 고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동산채권담보법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면 몇 개요? 10개, 15개잖아요. 15개. 15개. 그 다음에 이게 15개죠. 15개. 다 맞추셔야 돼요. 이거 저것은요. 어떤 분들은 동산채권담보법이 1개밖에 안 나온다 해서 이거 공부하지 말고 틀리자 하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계속 나오고요.
동상 채권 담보법은 맨 마지막은 하는데 한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30분 보고 들어가면 한 개 맞출 수 있어요. 포기할 일도 없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셨으면 부동산 등기법하고요, 동상 채권 담보법은 거저 먹어요. 민법 하셨으면 이 동상 채권 담보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상 채권 담보법은 민법을 하셨으면 이거 쉽습니다. 이것은. 쉬워요. 그래서 아마 민법을 하셨을 거예요. 학원 강의가 다 관계법규는 민법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산 채권 담보법 민법 한 다음에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5개죠. 15개. 그 다음에 여기 10개만 맞추면 국토계획부의 국토계획및 이완 문제 10개 맞추고 25개죠. 25개. 하나 빠졌어요. 공간정보 구출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것이 2문제 더 맞추면 되죠. 2문제. 27개. 이렇게 27개밖에 안 되네? 더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4문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31개가 넘어가죠. 31개가. 여기. 31개가 넘어가죠. 여기 4개, 여기 4개. 그러니까, 쉬운 법률 있죠? 이건 제 책에도 잘 정리 잘 돼 있어요. 빠짐없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 책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고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담보법은 다 맞추자. 쉬우니까. 그래서 15개 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계획 및 이완 법률은 10개를 맞추셔야 되고 15개, 25개죠? 25개.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다 맞출 수도 있어요. 4문제 하는데 다 맞출 수도 있고요. 뭐 2문제만 맞출 수도 있고요. 2문제 맞힌다 전제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건축법, 도정법 4문제 맞추면 31개 넘어가죠. 30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모든 법률을 다 열심히 하시려 하지 마시고요. 건축법, 도정법은 대충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가시면 여기 9개 법률이 나오는데 9개 법률이 나오는데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완 법률 13개에서 10개 맞추시고 11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은 2문제, 이 도정법은 2문제, 나머지는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국토계획 및 이완 법률하고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빼고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 법률 쉬워요. 근데 대신 이제 암기할 게 많죠.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강의를 하고 이걸 정리를 좀 다시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끔 지금 잘 편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편할지 안 편할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름방학 끝나고 기본강의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법률이 개정된 게 있어요. 지금 국유재산법이 개정됐어요. 여기. 아니다.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감정평가서법이 개정이 되고 여기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 여기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가 3군데가 개정됐거든요. 그 사이에 2, 3개월 사이에. 근데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법은 다 개정된 거 다 집어넣고 여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은 개정된 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범위에 상관없어요. 이 공간정보 구축 법률은 법률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지적에 하는 사항만 나오거든요. 지적에 하는 사항만.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게 있는데 이 지적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법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충 하자고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집어넣어놨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 법률이 3군데가 개정됐는데 감정평가서법이 개정된 부분 보시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험 나오는 부분은 집어넣어놨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된 법률은 개정됐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안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군데가 개정됐어요. 3군데가. 그런데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공부할 때, 법 개정되면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왜 시험에 안 내냐면 이게 잘못 문제되면 이거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법이 바로 개정되면 이거 잘못 이해한 경우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출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잘 안 내요. 출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내. 시험이 잘 안 내요. 그래서 아무튼 집어넣어놨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을 하고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대충 하고, 나머지 법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붙을 수 있는 점수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첫 시간 들어갑시다. 교재는 제보는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그냥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이거 오늘 늦지 이렇게. 아휴, 또 그러네. 잠깐만요. 교재 2페이지 갑시다. 2페이지. 됐습니다.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총칙을 배우고요. 총칙은 용어 정의 나오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상정관리계획,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사업 시행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계획의 구조 이거 봅시다. 이제 여기는 국토계획 및 위원회 법률에 나오는 그 계획을 한 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체계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국토계획법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일단은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기본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이제 밑으로 갈수록 구체적입니다. 구체화가 됩니다. 구체화가. 그래서 국가계획 보시면, 국가계획부터 보시면 정옥단위 계획입니다. 정옥단위 계획. 근데 여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을 생각하시면 장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죠.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장관만이 만든 거 아니니까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죠. 아무튼 중앙행정기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정옥단위 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이걸 지침을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 뭐냐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광역계획은 뭐냐면 나중에 여기 교재에 써놨는데 교재에 3페이지 보시면 밑에 교재 3페이지 각쪽에 써놨어요.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관할구역 시도 특광시군을 하는데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을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아니면 수원시랑 서울시가 걸쳐 있는 경우. 아니면 수원시랑 연천군이랑 걸쳐 있는 거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만드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역계획권이다. 이것이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 광역계획권이다. 그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합니다. 또 이게 만들어지면요, 이거 기초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 시 또는 군. 줄여서 특광, 시, 군이라 하거든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특이 들어가니까 특광, 시, 군이라 할 겁니다. 특별자치시는 여기는 이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대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는 거죠. 지침. 근데 보시면 이렇게 특광시군이 나오는데 자꾸 이제 특광시군 자꾸 나와요. 특광시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 특광시군이 나오는데 왜 특광시군이 나오냐면 들어두세요. 이게 특광시군. 이게 도시 계획을 만드는 단위예요. 계획 단위. 계획 수립 단위예요. 수립 단위. 예를 들어서 특별시에는 서울시가 있죠. 서울시가 있고 광역시에는 인천시가 있죠. 인천시가 광역시고 그 다음에 시에는 수원시가 있다 칩시다. 수원시. 군에는 예를 들어서 화성군도 아니지. 화성시에 바뀌었죠. 뭐가 좋을까? 연천군 합시다. 연천군. 이게 특광시 군이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이. 이것이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면적이. 서울시하고 인천시랑 면적이 비슷하고요. 서울시랑 수원시랑 면적이 비슷하고 서울시랑 연천군 면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럼 막 재봐가지고 막 똑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지 마시고 대충 분위기가 서울시랑 연천군이랑 면적이 비슷하고 인천시랑 서울시랑 면적이 비슷하고 면적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 수립 단위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특광시군 해가지고. 그래서 위로는 뭐가 있어요? 전국 단위가 있겠죠. 전국 단위 있고 밑으로는요? 구가 있죠. 서울시에는 구가 있잖아요. 시장 군수인데 이제 시장 군수와 지방자치법 보면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인데 계획법에서는 이 구가 빠져요. 구가. 왜냐면 구가 이게 법적 지위는 똑같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똑같지만 시하고 구하고 구는요 면적이 달라요. 이게 구보다 연천군이 더 넓어요. 넓으니까 서울시하고 광역시하고 시하고 군하고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특강시군을 해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 때 도시하고 군 단위를 만든다. 도시하고 군 단위를 만든다라고 해서 보시면 도시군 나오죠. 도시군이죠. 기본자들하고 관리자들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도시군. 그래서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를 포함하죠. 그죠? 도시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를 포함하는 거고요. 군은 군이 여기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특강시온은 계속 나와요. 특강시온이 계속 나와요. 특강시온. 그래서 계획 수립 단위가 도시와 군이기 때문에 특강시온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 수립 단위가 특강시온인데 도시하고 군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시온 계속 나옵니다. 도시계획법 보시면 도계획법 보시면 특강시온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구분 개혁이 만들어지고요. 이거 만들어지면 이거 기초해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본자가 들어가고 관리자가 들어가죠. 이게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도시군 기본 계획보다 구체화가 돼 있죠. 구체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면 여기가 또 특강시군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되는 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교통과 관련된 계획일 수도 있고,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6가지 또 있어요. 6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6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보셔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나중에 내일쯤에 배울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그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첫 번째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은요 용도 구역인데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 나중에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내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 자연 고용 구역에 관한 계획, 시가화 조정 구역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개도시 수 적어드리면 외울 것은 외우고 가세요. 개도시 수. 그다음에 입자가 또 여기 밑에 맨 밑에 이게 입자. 이것도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 위에 2번에 있고 3번에도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것이 용도 구역입니다. 이게 개도시 수입이 용도 구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기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기치 표시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 도로, 항만 이런 거 설치해야 되잖아요. 학교, 도로, 항만 이런 것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하는 거.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이 신도시잖아요. 일산 만드는 지 꽤 오래된다. 20년 됐나? 20년, 30년 됐나? 아무튼 도시개발, 신도시 만드는 거 안 하고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건데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나와요. 도시개발법에 나오고,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여기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맙니다. 이거 관련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죠.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요새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죠? 거기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6가지죠. 그래서 6가지를 자주 보시다 보면 외워져요. 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적당하게 암기 공식 적어주면 적어가지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자주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출 표시가 안 되는데 어딘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잠깐만 어디 돼 있을 텐데 음, 18페이지 보시면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 또 써놨어요. 기출표 다 해놨죠. 그래서 기출표시 나온 것은요 이제 반드시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씀 안 드렸는데 기출조문은요 반복된다고 하세요.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조문은 나왔던 조문은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도 60점은 나와요. 이것만 정확하게 공부하셔도 60점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기출 표시 안 되는데 18페이지에 기출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계획이 만들어지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국가계획이 전국 단위의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중앙행정기관이 그다음에 그 기초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기초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기초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죠. 계획이 실행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획 실행은 두 가지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개발행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계획 실행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봅시다. 이것은 나중에 볼 건데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고요. 개발 및 관리구역을 공부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공부합니다. 이렇게만 일단 이렇게 했어요. 개념은 이제 개발 및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나중에 개념을 다음 주에 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지금 개념을 잡으세요. 개념을.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보시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있고요. 시설사업이 있고 시설사업은 아까 여기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은 기반시설과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학교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항만 뭐 철도 직관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죠. 우리는 공부하지 않다 그랬어요. 신도시는. 또 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법. 도시개발법에서 하는데 우리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건 하죠. 정비사업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정비사업. 정비사업. 이게 재개발, 재건축과에 관한 사업이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마지막 날 아마 하게 될 텐데 그거 합니다. 그때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 말합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 잡았어요. 책을 다 잡고 이게 기본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체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이 제 강의는 건축법 빼고 건축법은 체계 잡기 힘들었잖아요. 정말 난잡해가지고 체계 잡기 힘든데 건축 빼고 나머지 법률은 체계를 대수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계 잘 잡으시고 이제 그래도 이 책을 잡으시면 그래도 책 읽기가 수월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잡으시고 이제 총칙 합시다. 총칙. 그래서 원래는 총칙은 이제 용어의 정의로 되어 있는데 정리 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죠.
계획 종류 또 나오죠. 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또 나오겠죠.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것은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이것은 조문인 것을 될 수 있으면 조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조문을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왜냐면 이제 이걸 제가 요약을 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왜냐면 여러분 시험은 조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조문이. 물론 조문은 19조 1항 1호부터 19, 이런 건 안 나오고, 이런 건 안 나오고, 이렇게 번호, 조문 번호까지 나오지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조문이 나오거든요. 조문 번호까지 안 나오지만,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문은 그대로 실현을 넣도록 많이 했어요. 요약을 안 하고, 대신 지금 목차 만들어서 체계를 잡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봅시다. 국가계획 아까 봤으니까 또 볼 수 있어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국토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국토기획부에 나오는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요. 아니 뭐라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중앙행정기관은 그냥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을 공부 안 하시면 중앙행정기관 누구야? 그렇게 의문을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뭐를 말한다? 장관을 말하는 장관. 그래서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가 계획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국토계획부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이 뭐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역시 그래서 한번 나왔죠. 2020년에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출 표시된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국가계획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뭐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보다 밑에 각주 있죠. 각주. 도류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것이 말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의의 보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은 앞에는 없었죠.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보시면 이제 특방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강시군이 계획 설정의 기본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발전 계획이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구분된다.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그대로 실어놨어요. 될 수 있으면 조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요약하지 않고. 왜냐면 시험에서 조문을 나오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 아까 봤던 거죠. 특강시군이에요.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자 나오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행정법 2차 공부 행정법 공부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 2차 행정법 관련된 거 무슨 과목이죠? 이제 뭐 갑자기 행정법 관련된 과목 2차 과목 뭐가 있죠? 보상복규 있죠. 보상복규. 보상복규가 아마 행정법과 관련된 겁니다. 아마. 보상복규가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튼 공부하실 때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기본자 계획 중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계획 보면 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고요. 관리자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말 그대로 방향을 설정한 거죠. 그건 적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요. 상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위처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관계부터 할 때는 몰라도 됩니다. 기본적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기본자 들어가면 행정계획 중에 기본자 들어가면 처분이 아니고요. 관리자 들어가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처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 들어가면 다 그래 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이렇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관리자 들어간 계획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요.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행위 제한이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이것이 이런 건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건물을 짓지 마라. 건물을 짓지 마라. 건물을 지어도 건축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다 하더라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제한이 생겨요. 이렇게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식을 알아두세요. 기본자 들어가면 행위처분이 아니고요. 관리자 들어가면 행위처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이제 이것만 알아도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자 들어가잖아요. 행위처분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리자 들어가잖아요. 행위처분입니다. 행위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특강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토지 이용에 관한 것도 있고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뭐 이런 계획들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됐고.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두 번째 4페이지 보시면 계획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도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아까 계획을 순서대로 했잖아요. 순서대로. 아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도시군은 계획을 설치하는 단위라 말씀드렸고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기본이죠.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했잖아요. 이 간의 계획 간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하고요.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강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이죠.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에 보장하는 법률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요. 다른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자 된다. 예. 그래서 우선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우선한다. 왜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예. 기본이 된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요.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자가 동그라미. 우선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객관식은 치사하게 내요. 되게 치사하게 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어 있죠. 주어를 틀리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만든 건데 국토부 장관을 바꿔놓은 국토부 장관으로 국토부 장관
틀리게서 이렇게 고쳐서 내거나, 아니 이렇게 바꿔나든가, 국토부 장관이 맞는데 도지사 바꿔서 내든가, 이렇게 주어를 틀리게 한다든가, 서술어를 틀리게 해요, 서술어를.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다 라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제 틀리게 하죠.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를 고쳐놓거나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를 고쳐놓거나 이렇게 해서 서술어를 틀리게 하죠. 주어가 누구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서술어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목적어라든가 중간에 이제 이 주어 서술어 사이에 뭐 수식하는 문장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틀리게 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이다, 기본.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선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된다. 기본이다 동그라미, 기본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의 관계 보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은요.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부합 동그라미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건 기본인데 우선한다. 이렇게 우선한다. 기본 동그라미, 부합 동그라미, 기본 동그라미, 부합 동그라미, 우선 동그라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틀리게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본, 부합, 우선. 근데 이 경우에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미리 지방자치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됐습니다. 이것도 나왔죠, 시험이? 여기 이거 두 번 들어왔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 보시면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부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부합 우선이죠. 부합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이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의 관계 보시면 특강시군이죠. 특강시군 쭉 내려서 특강시군이 광역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기본. 관리자들은 틀린 거 여기. 여기 관리자들은 틀리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좀 시험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기본이고 기본. 그 다음에 부합 우선. 그 다음에 여기도 부합 우선. 그 다음에 부합. 여기 우선한다가 틀린 겁니다. 여기 우선한다가 틀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객관식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토 이용 및 관리에 하는 기본 원칙. 이것도 시험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도 보시면 국토는요. 자연환경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해서 다음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돼야 한다. 목적이 뭐냐? 보시면 그래서 국민생활,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각종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 그 다음에 훼손된 자연환경과 경관의 개선 및 복원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그다음에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거 등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 다 좋은 말만 써있어요. 이 좋은 말만 써놓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하면 잘 맞추기 힘들어요. 이것들은요. 하는 수 없죠. 자주 보셔가지고 외우는 수밖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지역의 정책성, 문화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지역 간 협력,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병력 주거를 한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 지역 및 지역 내의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보시면 이것도 특이하죠. 8번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풍수의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저출산, 이것도 나오네.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9가지가 있죠. 이렇게 자주 보셔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죠. 지금 한 번 나와서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10년 뒤에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데 모르죠. 또 나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여기서 올해 시험이잖아요. 올해 시험이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장 군수인가 시도사랑가 바꿔서 냈을 거야 아마.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이야 한다면 틀린다. 이게. 하이야 한다면 틀린 겁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를 평가할 수 있다.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평가 기준. 그래서 가만히 이게 올해 아마 이게 올해 처음 나왔거든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 잘 모르겠으면요 주어를 잠깐 잘 보세요. 주어를 처음 보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소설을 보세요. 소설. 둘 중에 하나서 어려운 문제는 이 조문이 올해 처음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이런 걸 틀리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밑에 틀리게 하지 않고 주어를 틀리게 하거나 소설을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을 주어를 보시거나 소설을 보세요. 소설을. 문제가 어렵게 났을 때는 이렇게 주어를 틀리게 하거나 소설을 틀리게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 기준 방법 보시면 대통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 두 가지 있는데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토지 이용.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요. 생활 인프라 설치에 관련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토지 이용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 공간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용이 키워드다.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 보시면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이 있는데 이건 이런 걸 틀리게 하지 않단 말이죠. 생활 인프라의 설치 이게 키워드니까 이걸 좀 잘 알고 계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토지 이용이고 지속 가능성은 토지 이용이고요.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 생활 인프라 설치에 관련된 거다. 올해 시험에서 이것을 틀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또 어렵게 나오면 이걸 바꿔놓겠죠. 이걸 바꿔놓고서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 생활 인프라의 설치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결과 활용. 국토부 장관은 이제 평가 결과 일부나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고요. 어디 또 활용할 수 있느냐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융자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보조금 지원에
이 평가 과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용자, 그다음에 포괄 보조금 지원, 이 두 가지의 이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그다음에 국가는 주어입니다. 주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장이라 하면 틀리고요. 국토부 장관이라 하면 틀린 겁니다. 주어가 국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는요, 평가 과거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과거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이 포함되겠죠.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이 포함되겠죠.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이 포함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지자체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다른 법률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려면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이 2법이죠. 2법. 이게 뭐예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우선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우선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부합해야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본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기관회 또는 지방도시기관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나온 지 오래됐는데, 오래된 것은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주어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이죠. 여기는 이제 지방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은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문제죠. 보시면 지자체장이 5제곱km 이상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는 계획을 허가, 인가, 승인 결정하자는 경우, 이럴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5제곱km 이상입니다. 보시면 위로 올라가서 중앙행정기관장은요 30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그렇나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의지하는 계획을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기관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시면 지방자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5제곱킬로미터 미만. 위에는 이상인데 밑에는 미만입니다. 미만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의지하는 계획을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도시기원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숫자를 블록체로 진행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할 겁니다. 됐죠? 초 정리된 건 여러분 보시고,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대충 보면 되죠. 대충 보면 되죠, 뭐.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고요.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고요. 세 번째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기본자 들어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는 심의를 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리자 들어갑니다. 관리계획 결정 의지하는 계획에서 계획 면적이 5% 미만, 미미하다는 거죠. 5%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미미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역도시계획 합시다.